임상심리사 2급 필기 제3과목 심리검사 기출문제 2017년 제1회 기출문제 1. 80세 이상의 노인 집단용 규준이 마련되어 있는 심리검사는 1. K-WISE 2. K-WISE-4 3. K-비네랜드2 4. SMS 정답 3. 해설 비네랜드2 80에서 90 1. KYG 16에서 64세 2. KYG 4 16에서 69세 4. SMS 30세까지 2. MMPI 2, 7 척도가 상승한 패턴을 가진 피검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동화 성향이 강하다 2. 정신치료에 대한 동기는 높은 편이다 3. 자기 비판 혹은 자기 처벌적인 성향이 강하다 4. 불안, 긴장, 과민성 등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정답 1. 해설 2, 7, 7, 2 유형 척도 2 우울증 D와 척도 7 강박증 PT의 조합으로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프로파일이다. 긴장, 우울, 불안한 상태를 보이며 걱정이 너무 많고 예민하다. 사소한 스트레스에 과민 반응한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이다. 죄책감을 잘 느끼고 자기 처벌적인 성향이 강하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수동적, 의존적이다. 심리치료에 대한 동기가 강하다. 3. 신경심리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손상은 단일한 행동 지표를 나타낸다. 2. 정상인과 노인의 기능평가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3. 피검자의 인구 통계학적 및 심리사회적 배경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4. 신경심리평가에서는 전통적인 지적 기능평가와 성격평가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3. 해설 1. 뇌손상은 다양한 행동 지표에 의해 평가된다. 2. 뇌손상 환자뿐 아니라 정신과 환자, 정상인과 노인의 기능평가에 사용된다. 4. 신경심리평가에서는 전통적인 지적 기능평가와 성격평가가 필요하다. 4. 다음 중 심리평가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정보는 1. 면담 2. 직업관 3. 심리검사 4. 행동관찰 정답 2. 해설 심리평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 과정으로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전문적 지식 등을 포함한다. 5. MMPI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검자에 대한 행동평가가 가능하다. 2. 수검자의 방어 기제를 잘 알 수 있다. 3. 결과에 대한 정신역동적 해석이 가능하다. 4. 수검자의 성격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정답 1. 해설 MMPI는 검사의 실시와 채점이 용이하며 코드 유형 등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객관성이 보장되는 검사이다. 수검자의 수검 태도나 전반적 적응 수준, 현재의 정서나 행동 및 성격 특성, 대처 전략이나 방어 기제 등을 볼 수 있는 검사이다. 6. 다음 환자는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가? 30대 남성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여 두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환자는 매사 의욕이 없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으며 계획을 세우거나 실천하는 것이 거의 안 된다고 한다. 1. 측두엽 2. 후두엽 3. 전두엽 4. 두정엽 정답 3. 해설 전두엽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을 계획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행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로 집행 기능, 이성적 판단, 충동 조절, 정서 조절 등의 기능을 한다. 전두엽이 손상되면 목표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능의 결함을 보인다. 7. MMPI-2에서 타당성을 고려할 때 물음표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각 척도별 물음표 반응의 비율을 확인해 보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2. 물음표 반응이 300번 이내의 문항에서만 발견되었다면 FK 척도는 표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3. 물음표 반응이 3개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문항에 대한 재반응을 요청하는 등의 사전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4. 물음표 반응은 수검자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와 아니다에 모두 응답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정답 2. 해설 MMPI-2에서 무응답 척도 물음표는 수검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복수로 응답하거나 중간 지점에 응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평가자는 답안지를 검토해 무응답 문항에 답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무응답 문항이 10개 이상이라면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며 30개 이상인 경우 해석하지 않는다. 다만 무응답 문항이 10개 미만이더라도 한 척도에 많이 모여 있다면 그 척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70번 이후 발생한 무응답은 기존의 타당 척도나 임상 척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내용 척도나 보충 척도에는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8. 지능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자의 태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표준화된 실시 지침을 지켜야 한다. 2. 검사의 실시 방법과 정답을 숙지하여야 한다. 3. 피검사가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실시한다. 4. 객관적 해석을 위해서는 피검자의 배경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4. 해설 검사 결과에 기초한 가설을 수립한 다음 수검자의 배경 정보, 사회적 맥락, 행동 관찰 등의 다양한 자료와 맥락을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수검자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없다. 9. 특정 학업 과정이나 작업에 대한 앞으로의 수행 능력이나 적응을 예측하는 검사는 1. 적성검사 2. 지능검사 3. 성격검사 4. 능력검사 정답 1. 해설 지능검사와 달리 적성검사는 개인의 특수 능력이나 잠재력을 발견, 개발하여 학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학업이나 직업에 있어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검사이다. 10. 좌반구 축두엽 부위에 손상을 당한 환자가 신경심리평가 과제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이 아닌 것은 1. 명명 과제에서의 수행 저하 2. 언어기억 과제에서의 수행 저하 3. 시공간적 진압력의 저하 4. 단어 유창성 과제에서의 수행 저하 정답 3. 해설 축두엽은 언어를 인식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정서적 경험이나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청각 기능과 기억의 저장 및 지각적 조직화, 언어 이해와 관련된 영역이다. 따라서 축두엽이 손상된 경우 언어 기억이 저하되고 언어 유창성이 떨어지며 언어적 실행증이 나타날 수 있다. 11. 측정 영역이 서로 다른 검사로 짝지어진 것은 1. 주의력 검사, 연속 수행 과제 2. 코너스 평정 척도, 주의력 검사 3. 연속 수행 과제, 코너스 평정 척도 4. 낯선 상황 검사, 코너스 평정 척도 정답 4. 해설 낯선 상황 검사는 애착 유형과 관련된 검사이고 코너스 평정 척도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와 관련된 행동 증상을 객관적으로 평정할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12.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중에서 일반 지능 또는 발병 전 지능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소검사는 1. 상식 2. 어휘 3. 숫자 4. 토막짜기 정답 3. 해설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병전 지능을 추정하기 위해 다른 소검사에 비해 정신병리나 뇌손상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소검사인 어휘, 상식, 토막짜기가 사용된다. 13. MMPI-2에서 89, 98 상승 척도쌍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과잉 활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2. 사회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3.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인 기대를 한다. 4. 성취 욕구가 강하고 성취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만 그들의 실제 수행은 기껏해야 평범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정답 2. 해설 8998 유형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적대적, 충동적, 거부적이다. 과대망상적이고 괴이한 사고,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면서 주의 집중에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두려움을 나타내고 타인과 깊은 정서적 교류를 회피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인 기대를 한다. 성취 욕구가 강하고 성취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끼지만 실제 수행은 빈약하다. 14.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초의 편차 지능을 이용한 지능검사는 스페어맨이 만들었다. 2. 정신검사란 용어를 심리학에 도입한 학자는 비넷이다. 3. 지능검사는 피검사자의 정신병리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4. 현재 널리 사용되는 지능검사들은 대부분 문화적 영향이 적절히 배제되어 있다. 정답 3. 해설 1. 최초 편차 지능을 이용한 지능검사는 웩슬러가 만들었다. 2. 정신검사란 용어를 심리학에 도입한 학자는 카텔이다. 4. 카텔과 호는 인간의 지능을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으로 구분하였다.
유동적 지능은 유전적,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고 결정적 지능은 환경이나 경험,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발달되는 지능으로 유동적 지능을 바탕으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웩슬러 지능 검사는 이러한 지능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15. 16PF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반된 의미의 형용사를 요인 분석하여 만든 검사이다. 2. 카탈에 따르면 임상 증상은 표면 특성이고 그 배후에는 다양한 근원 특성이 있다. 3. MMPI와는 달리 정신질환자가 아닌 정상인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검사이다. 4. 카텔과 에버가 고안한 검사로 성인은 물론 학령기를 시작하는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답 4. 해설 16PF는 16세 이상의 정상 성인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검사이다. 16. 지능은 우수하지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있어 학업 부진을 보이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다른 소검사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려운 소검사는 1. 어휘, 2. 이해, 3. 숫자, 4. 토막 짜기. 정답 3. 해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부주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보이는 장애로 지능검사에서 주의 집중과 관련된 산수, 숫자, 기호쓰기, 소검사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인다. 17. 심리평가와 관련된 윤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가능하면 최근에 제작된 검사를 사용해야 한다. 2. 심리검사를 구매하는데도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3. 수검자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검사 결과를 알려서는 안 된다. 4. 검사 결과는 수검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정답 3. 해설 검사진은 검사 전 수검자에게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정보는 비밀 보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비밀 유지 및 노출과 관련하여 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수검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1차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자해 및 타해의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18. 베일리 척도 발달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척도가 아닌 것은 1. 운동 척도 2. 정신 척도 3. 사회성 척도 4. 행동 평정 척도 정답 3. 해설 베일리 발달 척도는 정신 척도, 운동 척도, 행동 평정 척도의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생후 1개월부터 42개월까지의 영유아 발달 특성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검사이다. 그 후 2006년 개정판인 베일리 3가 제시되었는데 그 대상이 다시 생후 16일에서 42개월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인지척도, 언어척도, 운동척도, 사회정서척도, 적응행동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의 행동 발달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9. 검사 점수들의 분포 특성을 요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1. 사례수 2. 평균치 3. 중앙치 4. 표준 편차 정답 1. 해설 점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수치로 제시하는 값으로는 평균치, 중앙치, 표준 편차가 있다. 20. 동일한 사람에게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측정 영역, 문항수, 난이도가 같은 검사로 두 번째 검사를 실시해서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으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1. 반분 신뢰도 2. 내적 합치도 3. 동형 검사 신뢰도 4. 검사 재검사 신뢰도 정답 3. 해설 동형검사 신뢰도 2개 이상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표본에 적용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